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분석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수행자가 감정이 대단히 정확한 감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게, 잘못된 감정을 계속 갖고서 자기는 이 상태가 바른 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수행을 평생을 해도 이게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른 감정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고 수행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우선 우리가 수행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감정을 못 다스리는 사람보다 우선 좀 그 수행 정도가 높다고 판단을 해요.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감정을 내가 평상시에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감정을, 인간적으로는 좋은 감정인데 수행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 그 감정을 벗어났을 때, 나쁜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걸 다스리기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감정이 우리가 수행자가 항상 유념하고 유지해야 될 감정이냐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뭐 설명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우선 그 불교적인 그 체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불교는 일단 존재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태의 감정은 전부 욕계 상태의 감정이거든요. 이것은 수행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있다가 이때 불쾌한 감정이 들어오면 불쾌한 감정을 빨리 다스리는 게 수행인 줄 알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땐 좋은 감정인데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기공일 때, 이건 전혀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을 붙들고서 평생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감정을 빨리빨리 잘 그 처리해서,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상시에 유지해야 될 감정의 상태가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를 아는 것, 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수행자들은 감정 처리하는 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평상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의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선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불교에서 불선, 선한 이런 감정이 아니고요. 그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의 선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양해야 될 그런 감정들이에요. 욕계 감정. 100%다, 욕계 감정은 아무리 좋은 감정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단 욕계 감정은 그럼 왜 필요한 거냐? 욕계 감정은 우리가 물질을 가진 이 지구에 왔을 때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게 욕계 감정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필요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수행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러한 의식의 상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부처님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감정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또 불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행복한 감정 자체가 불행한 것이다 라고 아예 욕계의 모든 감정을 사실 부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일반인들 같으면 뭐 그 감정이라도 이제 잘 하셔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해야 되겠지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분명히 선을 거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져야 될 그런 우리의 의식 상태, 감정 상태, 정신 상태는 그럼 뭐냐? 바로 이제 색계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육계가 아니고
그럼 색계에 들어가는 5요소가 바로 그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잖아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 그 의식 상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로 이루어진 그러한 감정 상태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냥 막연히 무기공 상태에서 편하게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무기공이라는 건 알지만 자신이 지금 평상시에 있는 것이 무기공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수행자가 의외로 드물어요. 일으킨 생각과 그것에 일으킨 생각에 대한 지속적 고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집중된 의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의식이 아니고. 그랬을 적에 이제 그게 불교에서 얘기한 대로 희열, 그 다음에 행보, 그 다음에 이제 평정심이 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이것도 나중에 이제 놓아야 될 감정이지만 일단은 욕계의 감정에 머물고 있는 수행자들이 욕계 감정을 벗어나는 것은 색계 감정의 첫 번째 요소인 초선정에 있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그러니까 지속적 고찰이라는 건 뭐예요? 지속적이라는 건 약간 사마탕 느낌이 들고 고찰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그 위파사나적인 좀 느낌이 있겠죠.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사마타 수행법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마타 수행법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만 그 사마타 안에서도 보면 지속적 고찰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거와 고찰을 나누면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마타 위파사나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어떤 집중된 고도로 집중된 건 아니에요. 이제 뇌파로 얘기하면 이제 SM알파죠. 주의력과 그 알파파와 베타파 그 중간에 있는 그런 SM알파. 그 긴장과 릴렉스가 적당히 조합된 완전히 풀어지지도 않은 거고 완전히 초긴장된 상태도 아닌 그런 상태를 이제 뇌파로는 SM알파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법으로는 지속적 고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놓치면 이거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있는데 그냥 뭐 그냥 좋아요. 이 상태는 일반인들한테는 뭐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수행자한테는 전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감정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은 다음에 수행을 해야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걸 놓쳤을 때 몇 년, 10년, 20년도 그냥 그 저기 뭐야 선정에 들어갈 때는 깊이 들어가지만 평상시 일상에서 할 때는 그냥 평상심이 아니고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냥 일반인들 평상시 의식으로 있는 수행자들이 많다고요. 반드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요것이 반드시 포함되는 그런 감정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의식이 깨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이 상태를 놓치면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상태로 계셔야 돼요. 이 상태를 벗어난 다른 감정들은 이게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옆길로 빠진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다시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은 어서 처음 듣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본 얘기인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딱 조합이 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진 말들로 딱 조합이 됐을 때 내가 이게 평상시에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걸 반드시 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수행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이제 딱 잡혀져 버리면 그 사순정이 아니래도 그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선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에 내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인공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얘기고 또 현실적으로 또 많이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의식 상태, 즉 감정 상태, 정신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건지 수행자가 한 1초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 감정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